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전담 경찰관 경장 오정희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경찰청과 함께 청소년 여러분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사이버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 및 비행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통안전 등 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 SPO, 즉 학교전담경찰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전담경찰관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찰관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을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의 종류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는데요. 주로 발생되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사이버폭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폭력은 의도를 가지거나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할 때 상대를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언어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 SNS 등 사이버상으로 퍼뜨리는 행위. 금품갈취는 핸드폰, 스마트워치, 자전거, 노트북 등의 물건 등을 빌리고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돌려주었다가 다시 빌리기를 반복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은 허위글, 모욕적인 언사는 물론 개인에 대한 비방, 성적 불쾌감을 주는 글 또는 그림을 SNS와 채팅방을 통해 작성하여 올리거나 전달하는 방법의 게시와 유포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괴롭힘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의 보호자, 선생님, 학교전담 경찰관 등에게 본인에게 일어난 피해에 대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피해를 받는 친구를 도와주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같은 옳지 않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면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112와 117 또는 학교에 계신 의지가 되는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방어해 나간다면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 번져나가는 것으로부터 우리 학우와 교실, 더 나아가 우리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다들 잘 알고 있죠? 117 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7 센터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목격자인 경우 본인의 신원 노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신고자도 보호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폭력의 행위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는 117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가 피해 학생 등 관련 학생에 대하여 긴급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가해 학생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 학생은 보호 조치를 학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학교 전담 경찰관은 가해 학생들을 면담 및 선도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이 피해자인 사이버 학교 폭력을 포함한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폭력,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게요. 학생이 피해자인 사이버 학교 폭력을 포함하여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은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말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채팅방에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있지 않은 사실을 무분별하게 알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이버 명예훼손, 단체 채팅방에서 놀리거나 욕설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이버 따돌림, 피해자가 나타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사이버상에 올리고 퍼뜨리는 사이버 영상 유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검검이 처벌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허락을 구하고, 믿을 수 없는 정보나 성적인 내용이 있는 영상과 사진을 함부로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에는 답변하지 말고 현실에서 만나서도 안 되겠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는다면 보호자, 학교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117 센터에 본인에게 일어난 피해를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신체 사진을 요청받거나 만나자고 하는 등의 요구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상대가 모욕적 표현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찰은 불법한 행위를 한 자를 반드시 검거, 처벌합니다. 다만 당시에 있었던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녹음 등의 증거는 피해 사실의 증명에 도움을 주므로 수집이 가능한 경우 경찰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가해자들의 만남 요청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허락 없이 또는 당시에는 허락이 있었더라도 이후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당시에 허락이 있다 해도 이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사이버 공간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범죄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이므로 불법 촬영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 예방법임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은 범죄 영상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1대1 또는 1대 다수의 관계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사진 교환 등으로 시작하여 점차 친해져가며
의심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파악된 신상 정보를 이용해 협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재미와 장난인 것처럼 시작되거나 진행되지만 사실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거절이 어렵고 집요한 특성이 있어 피해자는 촬영부터 유포까지 모든 단계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비록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관련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완전한 삭제와 피해 복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찰 및 관계기관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 및 처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 알게 된 내용을 통해 SNS 및 사이버 매체를 이용할 때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하고 주의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므로 예방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메신저 등 프로필에는 성별이나 본인의 이동 경로,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학교 및 사는 동네 등의 정보에 대한 노출은 오히려 본인에게 뜻하지 않은 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진 설정이나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은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취업에도 제한을 받고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 발급 제한과 DNA 채취 및 보관 등 여러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잘못 보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해자의 잘못된 범죄 행위 때문이지 피해자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삭제와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찰과 관련 기관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으니 안심하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래야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특성상 익명성과 폐쇄성으로 범인을 검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부터 9까지 법률을 통해 앞으로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고 범인에게 접근하는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범죄로부터 피해자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빠른 상담 및 신고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유합니다. 상담, 사건 신고, 영상 유포 차단과 관련된 전문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기관별로 원하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전담 경찰관 및 112 신고와 117 신고 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도박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돈이나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물건 등을 걸고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도박은 처음에는 장난처럼 재미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딸 듯 말 듯한 구조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반에는 돈을 딸 수 있게 해주어 게임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기에 청소년들은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도박의 구조가 단순히 친구 간의 장난으로 쉽게 끝나지 않고 절도, 금품갈취 또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물품 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나 심지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 도박은 도박 사이트 행위자,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도박에 사용할 돈을 벌기 위해 발생되는 절도, 금품갈취, 사기 범죄 등의 2차 범죄는 더욱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박은 중독의 문제이며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도박으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도박 중독이 의심될 때는 의료기관이나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이버 도박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며 도박 중독에 대한 상담은 중독예방치유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로 바뀌었다고 해도 반드시 전방과 좌우 확인 후 지나야 하며 길을 걸을 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몬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실제 보행자 3명 중 1명을 스몬비족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은 평소보다 76%나 높다고 해요. 개인형 이동수단은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부족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학생들도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 같은 인명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혼자서만 타야 합니다. 한 번에 2~3명이 같이 타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에 처벌될 뿐만 아니라 급정거 및 사고 시에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이버범죄, 교통안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로 계좌이체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하시고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또한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 무인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거나 파손하게 된다면 범죄 행위가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꼭 기억하여 여러분과 주변 친구들이 서로서로를 지켜줌으로써 여러분이 간직한 소중한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인천경찰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